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통일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춘 교수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게 됐다고 기뻐했는데, 아이고, 그만 이태원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군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계시다면 국가와 시민 그리고 가족의 안녕을 생각해서 자진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는 없으시겠지만 혹시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계시다면 꼭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이 큰 어려움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의 주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수고들, 탐구 및 평가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남한사회, 북한사회, 남한교회, 북한교회 등에서 많은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탐구를 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사회의 수고, 북한사회의 수고, 남한교회의 수고, 북한교회의 수고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남한사회의 수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단의 세월 동안 평화와 통일을 위해 수고하지 않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방법이야 다르고 태도도 다르긴 했습니다만 남한, 북한 간의 수고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의 정부 간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자인 주변 국가들과 국가 간에도 이러한 수고들은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뜻으로 하든 나쁜 뜻으로 하든 표면적으로라도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완화를 위해 수고한 것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는 성서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통일학을 공부하는 중에 늘 이 부분을 기억하며 연구하고 있죠. 오늘 수업은 이러한 수고들의 공식적 수고의 산물인 남북 간 합의 문서들 그리고 정부별 혹은 정부 간 통일 방안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했던 수고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합의 문서들과 남한 정부 내에서 내놓은 몇 개의 통일 방안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반도 분단 75년사는 갈등과 긴장의 역사였기에 대결했던 것만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오래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북 간에는 대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화도 있었습니다. 모순적 양립이기는 하지만 대결 속에서 대화를 했고 대화 속에서 사실은 또 대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75년, 분단 75년의 역사 가운데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대결을 하면서도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러 건의 합의문들이 채택되고 공표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6개의 성명서 혹은 합의서 혹은 선언문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에 물론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을 앞세워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최초의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공동성명서입니다. 1972년 7월 4일 발표한 남북 공동성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뒤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 간에 이것도 대리인을 앞세워서 합의한 문서이기는 하지만 의미가 깊습니다. 1992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됐습니다. 12.13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굉장히 중요한 합의문이고 이후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합의문이나 성명문이나 이 모든 것들의 큰 흐름을 정해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7.4 남북공동성명서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채택 선언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습니다. 2000년에 선언한 거죠. 네. 그리고 7년 뒤인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선언문을 내놓았죠.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그 뒤 몇 개월 뒤인 9월에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선언문을 내놓죠.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고도 하고 9.19 선언이라고도 하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게는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분단 이후 현재까지 발표한 공동선언 또는 공동성명 또는 합의문 이것은 모두 6개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 12.13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4 남북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혹은 9.19 선언이라고 하는 이 6개의 합의문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이 성명서와 합의문 혹은 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 왔던 그리고 주장해야 하는 것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개의
그 성명서 혹은 합의서 혹은 선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남한 사회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수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라 나름대로 입장 정리해서 내놓은 통일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 통일 방안 중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내놓은 통일 방안과 김영삼 정부 시절에 내놓은 통일 방안,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언문들이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굉장히 깁니다만, 그러나 선언문 또는 성명서, 합의문, 이 전체를 우리가 보는 작업을 해야 사실은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알고 충분한 이해 가운데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문들을 보지 않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진위 여부를 몰라 그들의 때로는 편집되거나 편협된 주장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힘들지만 전문을 보는 방향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 장글씨가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할 줄 알지만, 그러나 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설명을 드렸다시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남북공동성명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설명드렸다시피 정상이 만난 것은 아닙니다. 각각 대리인을 앞세웠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우락,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영주를 대리인으로 앞세워서 이 성명서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각각 승인을 받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것이니까 좀 전문을 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우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의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평화적 통일을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였다. 그리고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부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은 모두 7개로 정리가 됐는데요. 첫째,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의 합의를 보았다. 조국 통일 원칙들. 이때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세운 이 원칙들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남북 정상이 만날 때마다 세월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서 만날 때마다 늘 거론되는 것이 조국 통일 원칙, 이때 세운 조국 통일 원칙이에요. 그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통일 원칙들이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통일의 상대가 그리고 통일의 대상이 각각 남한과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아서 통일을 이루는 것은 자주적이지 않다라는 것.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된다는 당사자 원칙의 자주적 해결 방법론을 이때 합의를 본 거예요.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무슨 방법?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합의했어요. 이게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이 성명서, 즉 합의문에 위배되는 태도가 되는 거죠.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된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의 차원에서 사상도 이념도 제도도 초월하는 이런 차이도 초월하는 태도를 보여 대단결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통일 원칙이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입니다. 그리고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 도발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동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네, 무력 충돌, 군사적 충돌, 네. 원하지 않지만 불의에 생긴 군사적 충돌까지도 방지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결을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네. 이것은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적십자 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예,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가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 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네,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였습니다. 여섯 번째,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 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우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네,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결호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남북 정상들이 합의하에 발표한 성명서 또는 합의문들을 살펴보시면 보시게 되겠지만 이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이라고 하는 통일 3원칙을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출석 확인이군요. 자,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남북정상합의문의 제목들 6개의 제목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북정상들이 대리인을 앞세웠건 집적했건 분단 이후 최근까지 모두 6개의 합의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합의문의 제목들을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1992년에 대리인을 앞세워서 합의한 12.13 남북기본 합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12.13 남북기본 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 개인적으로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합의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의 뜻에 따라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국 통일 3대 원칙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뭐죠? 네. 그렇죠. 네.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 바로 이 3대 원칙을 재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남한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무엇이냐면, 남한의 헌법은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은 그게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남한의 헌법에 보시면 북한을 한반도의 하나의 부속 도서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헌법상으로는 북한이 나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한 나라로 정당한 주권과 주권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한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서 회원국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남한도 그때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만 갖고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모두 크게 이제 3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 협력, 화해. 우리 수업이 화해 신학을 근간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자, 화해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여기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문화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북한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였어요. 체제. 네, 북한의 정치 체제. 남한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걸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여기서 합의문에 의하면은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남한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문화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하고 서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예. 북한의 내부 문제를 남한에서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고 남한의 내부 문제를 북한에서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언제 지켜졌고 언제 안 지켜졌느냐, 어떤 내용은 지켰고 어떤 내용은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려야 할 부분입니다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조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마크한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죠. 제4조를 보시면 상대방을 파악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흡수 통일이라든가 무력에 의한 통일이라든가 또는 적화 통일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을 일체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전복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를 보시면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침략하지 아니한다. 무엇으로? 무력으로. 쉽죠.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대화 그리고 협상.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대화해야 한다. 지치지 않고 대화해야 된다.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 네,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네. 그리고 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과 의견 대립의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15조에 보시면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이미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교류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이 합의에 의해서 금강산 강도 개성공단 개설도 진행이 되었던 거죠. 네. 어느 특정한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약속한 것들을 이행한 거죠. 그 이후의 정부들이. 17조에 보시면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약속한 거예요. 19조.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철도 연결. 이때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진행하려고 했다가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하는 건데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1991년 12월 13일에 가서명을 사실은 한 거죠. 그리고 발표는 1992년에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2.13 남북 기본 합의서를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호부터 또 한참이 지난 세월인 2000년에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두 분이 이번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하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결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주적 말이 나오죠. 그렇죠?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 이라고 하는 최초의 남북 공동성명에 있는 3대 키워드 이것의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통일 문제는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민족적 대단결 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북한은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굉장히 강도 높은 통일 방안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갑론을박이 불편하게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연합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살펴보니까는 북측의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안을 했고 제안을 하면서 고려 연방제가 너무 수준이 높고 강도가 세다. 그것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북측에서 양해를 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다루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곧 남측의 연합제 통일 방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각각 비교해 가면서 수업에서 곧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측의 통일 방안과 이 당시에 북측의 통일 방안이 서로 공통점이 많다고 인정을 해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고 지금까지도 이 두 개의 통일 방안은 여전히 연구의 대상이 되어 있고 모든 정부마다 크던 작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예, 비전향 장기수 문제도 좀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네, 경제협력. 이 경제협력 문제는 7.4 남북공동성명부터 시작해갖고 12, 13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렇죠? 예.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도 재확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현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아쉽게도. 한 번 더 북한의 정상이 남한에 와서 정상회담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발표한 선언문을 살펴볼까요? 14남북 정상선언인데요. 다른 때는 10몇 년, 20년, 10몇 년에 걸쳤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이제 7년 만에 열리는 기분 좋은 일이 됐던 거죠. 이 7.4 남북 정상선언에서 한 얘기는 이겁니다. 6.15 공동선언, 그러니까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사인을 한 선언문이 6.15 공동선언인데 그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을 보시면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항을 보시면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기로 했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고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네,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네, 이건 이미 12.13 남북기본 합의서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번째 항을 보시면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종전선언.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상황은 정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멈추고 있다는 정전 상태입니다. 이 정전 상태의 것을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남과 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예,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켜지지를 않았죠. 그래서 다시 2.13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때 합의한 것이 서로 잘 지켜졌으면 사실 그러니까 1992년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됐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를 않았습니다.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역사적인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비핵화를 선언한 이 합의 공동성명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거죠. 그때 잘 지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다섯 번째, 남가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또 남가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네, 이미 이전에 얘기가 되었던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이 네 개의 선언문을 보기만 해도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와 함께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14 남북 정상선언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다섯 번째 내용이 굉장히 그 논란의 중심에, 그러니까 이 선언문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논란의 중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더 역사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만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일단 이 문서를 보시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27 판문점 선언. 현 정부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 중에 붉은색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이 최근에 선언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언문이죠. 합의 선언문이죠. 1-1 보시면 남가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네, 이 부분도 분명히 앞에서 살펴본 합의문 안에 들어있는 동일한 문구이죠.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네, 합의한 문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앞에 이미 4개의 합의문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합의문을 발표한 거예요. 발표하면서 이미 채택된 이전의 남북 선언들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자라고 다시 약속을 한 겁니다. 1-6으로 가보시면 14선언에서 합의된 이 14선언은 어떤 선언이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발표한 선언문이죠. 네. 이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성공단, 그렇죠? 개성공단 2018년 당시에 중단되어 있는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약속을 이때 합니다. 그리고 2-1번에 보시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선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네, 이게는 2018년 5월 1일 이 당시에 군복무를 하셨던 수강생들이 계시죠. 이때 이 변화를 아마 직접 경험을 하셨고 또 하셨다고 제게도 말씀을 해주셨죠. 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확성기를 통한 방송을 모두 중지했고 전단 살포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전단 살포를 하겠다고 나서고 또 전단 살포를 하는 단체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합의문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는 합의를 했으면 합의대로 지키기 위해서 서로 애쓰고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왜 합의했는데 안 지키느냐고 따져 묻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애써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1을 보시면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렇죠? 3-4를 보시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예.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한 거죠. 예, 북한의 비핵화가 중심이 돼서 대화를 나누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비핵화가 모든 인류가 꿈꾸어야 할 평화적 태도예요. 네. 전 세계의 평화적 태도는 지구상의 핵을 없애는 거예요. 그 어떤 핵도 지구상에 놔두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평화적 태도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이후에 진행되어질 그 어떤 수업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사실 이전에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고 발표했던 모든 선언문들을 재차 확인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특별히 군사 부문에 있어서 실천적 행위를 구체화시켰던 선언문이고 실제적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4.27 판문점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했던 이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개월 뒤인 9월에 평양에서 다시 남북 정상들이 만나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놓은 선언문이 9월 평양 공동선언입니다.
이것은 이제 붉은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1-1을 보시면 남과 북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예, 타이핑이 조금 잘못됐네요. 체결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니까는 4.27 판문점 합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했는데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입니다. 이후에 오늘 수업 중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평양 공동선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일시적인 평화지대가 아닌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을 보시면 남과 북은 금년 내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이런 합의를 했지만 주변 국가들의 반대와 방해로 이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2-2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강화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것 또한 주변 국가들의 반대와 방해에 의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물론 남한 내부의 방해와 반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항으로 가보시면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합의하고 선언을 했지만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이 문제는 굉장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최근까지 6번에 걸친 남북 정상들의 회담과 선언문이 이제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6개의 합의문, 성명문, 선언문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렇죠? 최초에 합의했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에 보시면 통일의 3대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 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서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여러 표현으로 그 개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3대 키워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입장 정리한 3대 키워드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단 이후에 남한 정부가 내놓은 통일 방안 중에 구체적으로 실천적 내용을 담은 통일 방안들은 언제 사실은 시작이 되었을까 살펴보면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전두환 정부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한 한 그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볼 때 전두환 정부 때 구체적으로 실천적 내용을 담은 통일 방안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때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일 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전두환 정부 때 82년 1월 22일 날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이때 기본 원칙이 민주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입니다. 사실은 꽤 비민주적이고 비평화적 방법으로 정부를 이끌어 갔던 사람으로서 이런 원칙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쇼와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민주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 원칙이 통일 과정은 민족통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자유국민투표를 실시해가지고 헌법 초안을 확정 공포하여 통일법에 따른 총선거 실시 및 구성을 하자. 이런 통일 과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대표들로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자유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래서 헌법 초안을 확정 공포하고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 실시 및 구성을 하자는 거였죠. 이 통일 과정을 진행하는 과도기에서 취해야 할 조치로서는 남북한 기본 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을 하고 통일의 과도 단계로 남북연합을 설정을 하고 또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매우 이상적인 통일 방안, 민주 통일 방안을 제안을 한 겁니다. 네.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하자. 네. 그리고 제가 통일학의 입장에서 통일학자의 입장에서 칭찬에 맞지 않는 정부가 노태우 정부인데요. 노태우 정부에서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1989년 9월 11일자에 내놓은 건데요. 기본 원칙이 자주, 평화, 민주입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강조를 덜 하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그 부분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설정한 기본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입니다. 이때 내놓은 통일 과정은 이런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 헌장을 채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북연합을 형성을 하고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치구조를 형성하자는 것이죠. 전두환 정부에서 내놓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세밀화한 것이죠. 통일국가 미래사항을 제안을 했는데요.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도모, 남북연합 이전 단계로
화해 협력 단계를 설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화해 협력 단계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고, 이때 만들어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된 겁니다. 이게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하자는 것을 전두환 정부에 이어서 노태우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영삼 정부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내놓습니다. 사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노태우 정부에서 내놓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전시킨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아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개성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현 정부의 공식적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내놓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시면 기본 원칙이 자주평화민주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같죠? 통일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헌법에 따라 자유총선거 실시, 그리고 민족통일, 국가통일 동시 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단계의 통일 과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는 전두환 정부에서 제시한 통일 과정과 노태우 정부에서 제시한 통일 과정을 잘 버무려서 내놓은 4단계 통일 방안이죠. 네. 그리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는 자유, 복지, 인간 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 민주 국가를 비전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즉 김영삼 정부 때 내놓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현 이제 공식적인 정부의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 방안과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네,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마다 종종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정부의 통일 방안을 날로 먹은 것 아니냐. 당사자들이 들으면 섭섭해하겠지만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이것은 제가 엔터를 쳐서 두 번째 출석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계속 설명을 드린 거죠.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 네, 현재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을 적어서 제 폰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네, 이제 그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이 통일 방안의 전문을 좀 읽어볼 텐데, 이 통일 방안이 나오기까지의 역사적 정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방안이죠. 이것은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이 남북기본합의서가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합의문인데요. 이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전문, 즉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좀 살펴보겠는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어떻게 권력을 분배하느냐 보다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북한이 더 권력을 갖느냐, 남한이 더 권력을 갖느냐 싸움으로 통일 논의를 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권력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화해 신학이고 화해라고 하는 개념의 중심이에요. 네.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 중심의 이념보다도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가공적인 국가 체제의 조립보다도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 공동체 건설에 우선 두어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우리 민족의 뜻이 중요하고 우리 민족의 역량이 중요해요. 이렇게 자주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통일 원칙으로 내세웠던 자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시대의 표현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통일은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주적, 평화적. 그렇죠?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네, 통일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을 누춰드렸습니다. 통일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하고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4단계의 통일 방법론을 제시한 겁니다. 네, 단계적. 그리고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화해 협력 단계와 남북 연합 단계를 거쳐 민족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뭐 3단계, 4단계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네. 그래서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통일 논의가, 평화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결코 평화와 통일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이 긴 방안론에서 우리가 사실은 읽을 수 있고 이전의 것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4단계라고 잠깐만 설명을 했는데 3단계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그 통일 철학이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통일 원칙은 자주평화민주. 자주는 민족 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 간의 해결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는 통일의 당사자, 한반도의 당사자는 남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 협상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자꾸만 남한 내부에서 대화 협상을 무시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정서적이지도 않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일은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원칙, 굉장히 중요하죠. 네. 통일의 과정은 3단계인데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단계.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 대립관계를 공존 공용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단계라는 거죠. 네. 서로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건 이미 7.4 남북 공동성명회에서 얘기한 바죠. 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자는 거죠. 예. 자본주의 체제건 공산주의 체제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해협력 단계고요. 그 다음에 남북연합 단계로 남북한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해서 경제사회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하자는 거죠. 이 체제 이 정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통일이 되었을 때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서로의 체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대화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일 수도 있고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중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회자본주의, 자본사회주의, 뭐 어떤 형태로든. 네. 어느 것이 더 많고 어느 것이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 중간 지점에서 대화 협상에 의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 정상회의를 하고 남북 강요회의를 하고 남북 평의회의를 하고 공동사무처를 둬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통일국가가 되는데 남북 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해서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 확정하고 공포하고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그래서 2체제 2정부라고 하는 2단계에서 마지막 3단계에서는 1체제 1정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제안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노태우 대통령이 제안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전 확대시킨 거죠. 이때 내놓은 이야기 중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붉은 글씨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 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나왔죠.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했던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네. 그 다음에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로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는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이런 통일 방안, 이런 통일 선언이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나온 거예요. 다. 이게는 현 정부가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을 주장할 때
그리고 그 방향으로 통일 논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할 때 이념적 색채를 덧입혀서 빨갱이 논쟁으로 또는 사회주의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게 아니라 이전 정부들이 수십 년 동안 정리해 놓은 것을 개성 발전시키고 확대해서 내놓은 것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개를 좀 더 보면 현재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전협정을 종전 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이때 나온 겁니다. 군사정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족 문제를 해결할 통일에 관한 한 우리의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 반목과 분열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여 무쇠와 같은 민족의 통일 의지를 창조해내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녹여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창조해내자고 하는 것. 이거 이런 얘기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빨갱이 논쟁으로 몰아가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서들을 전문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들으시지 말고 여러분의 눈으로 문서들을 확인하시고 약속들을 확인하시고 지금까지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되어졌던 남한 사회의 수많은 수고들을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평화는 힘의 사용이 아닌 평화주의적 화해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수많은 문서, 약속을 통한 문서들, 합의를 통한 문서들을 우리가 검토해봤고,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힘의 사용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화해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 가자고 하는 수많은 약속들을 했고 수많은 선언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화는 힘의 사용이 아닌 평화주의적 화해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정부들이 확인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만이 성서의 답이고 그리스도의 답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는 화해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통일, 평화를 만들어야 통일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화해신학입니다. 네. 레포트를 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군요. 이번 주의 레포트는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6개의 문서들을 그 특징을 중심으로 요점 정리하기입니다.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5월 15일까지 다음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5일 중에만 보내시면 됩니다. 네.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6개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중심으로 요점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한 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하였는지 각종 선언문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 작업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평화는 힘의 사용이 아닌 평화적 혹은 평화주의적 화해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서의 답이고 그리스도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